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파트 전셋집 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전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째 전세난이 이어지는 건데 결국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내년 하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대단지 아파트. 세개 단지 2,300가구가 넘지만 전세 매물은 한두 건이 고작입니다. 이마저도 금세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총 10,000가구가 들어선 순천 신대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순천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6개월 전보다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찾는 수요자는 많고 매물은 자취를 감추다 보니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지난 몇 달간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이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는 목소리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전세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조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전세가 안 구해지면 지역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할 정부 정책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단 다른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법을 택하는 겁니다. 내년 봄 이사철을 지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하반기가 돼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가 내년 되면은 중림이라든가 아니면 신기동 쪽에 현재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전세난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전세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전세가 없으면 월세라도 구하자라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식당과 카페 등 13,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국가 정원 등 관광 수입 증가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 없이 예산 580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K스틸법의 국회 통과는 철강산업의 심장인 광양의 재도약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된 데 대해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을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역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기부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을 두고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와 케이블카 측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부금 납부 약정을 두고 수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온 여수시와 해상 케이블카. 올해 1월 대법원은 업체가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지금까지 미납한 기부금 50억여 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낼 기부금을 여수 해상 케이블카 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같은 명칭으로 장학금을 수여해달라는 것. 추천 인사 1명을 장학회 이사로 임명해달라는 것도 요구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측은
케이블카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장학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장학증서 본문에 해상 케이블카 장학금을 명시하고 추천 인사 1명을 이사로 임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중재안에 대해 케이블카 측은 큰 틀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학증서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향후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렇게 다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케이블카 측은 조만간 자체 이사회를 열어 장학금 기부 약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안을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 측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 섬박람회와 관련해 구민호 여수시의원이 전략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구 의원은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섬박람회 자체 수익 목표는 120억 원이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13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인 돌산의 경우 차량 통행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버스 전용차로 운영 등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수학여행 유치와 기업 후원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우선 진입과 차량 오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성된 여순 사건 제2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올바른 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1기 기획단은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각종 용역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기 기획단 구성원은 올바른 역사를 재정립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명심하고 이념 논쟁이 아니라 피해 실태 등을 소상하게 밝히고 보고서를 바르게 작성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우리 농업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미 아열대 작물 재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전남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의 아열대 작물 시험포. 익숙한 사과배 대신 바나나와 망고, 용가가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전남이 아열대 기후권에 가까워지면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연평균 기온은 15.9도, 평년보다 2도 높고 역대 최고였던 2023년보다도 0.9도 높았습니다. 과수연구소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각종 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농가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국내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애플 망고하고 이제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 위주로 이제 연구와 그런 재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최근 5년간 30배 이상 증가해 지금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수연구소는 농가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작목들을 도입한 농가들의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전라남도는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95군을 투입해 해남의 아열대 농업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부터 기술 개발, 교육까지 가능한 종합연구센터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과학 기반의 농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4일과 5일 예정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조위가 항공, 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이라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조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하고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는 4일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은 오늘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소아과의 진료 종료 시각을 평일은 오후 5시 30분, 토요일은 낮 12시 3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병원 측의 요청으로 운영 종료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며 다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지역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직원이 10년 넘게 함께 일한 대리점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직원의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남성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얼굴을 쉴 새 없이 때리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발길질과 목을 조르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은 한 달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44살 박성범 씨. 때리는 사람은 지난 2023년 당시 박 씨가 직원으로 일하던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입니다. 8분 분량의 CCTV 영상엔 무려 60번가량의 폭행 행위가 담겼습니다. 미안하거든요. 얘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못하고 그냥 애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그냥 말 시키는 것도 힘들어해서.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박 씨가 일하던 매장을 찾아간 유족은 대표로부터 박 씨와 실랑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황입니다. TV를 자기 와이프가 변호사 상담 후에 삭제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삭제를 시키냐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어서 그랬대요. 결국 유족은 그간의 골절 진단서 등을 토대로 3건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씨 주변 지인들은 대표가 상습적으로 박 씨를 때렸다고 증언합니다. 간단히 이런 시간에도 한번은 죽었죠. 네. 이 새끼야 들어와 방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오당천상 하죠. 많으면 일주일 내내 그랬던 짓을 쏘고 그냥.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은 현재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표는 박 씨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령을 해왔고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문제가 많은 직원이었다고 유족에게 주장했습니다. 대표가 유족에게 내민 각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6년간 박 씨가 갚아야 하는 금액은 1억여 원. 하지만 박 씨의 월급 통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9개월 사이에만 대리점 대표에게 5,400여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남은 전 재산은 54원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횡령은 대표의 주장일 뿐 근거가 부족한 데다 변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표가 임의로 인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습 폭행 의혹과 박 씨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점 내부 CCTV 기계를 확보해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역의 성장과 가능성을 찾아보는 여수 MBC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2040 희망보고서 세계의 빛 순천의 미래를 열다가 내일 저녁 6시 5분 방송됩니다. 여수 MBC는 문화 콘텐츠, 그린바이오, 우주항공 3대 경제축으로 지역 소멸을 맞아 미래를 준비하는 순천시의 모습을 취재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겪는 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묻고 답하며 길을 제시합니다.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2026 희망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금은 모금회 홈페이지나 ARS, 온도탑에 새겨진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저희 여수 MBC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스타테크 박원균 회장 외 직원 1동 2천만 원. 유튜브 여수 언니 봄나랜 대표 정혜영 1,000만 원. GS칼텍스 여수공장 대외협력팀 김종훈 상무의 팀원 1동 50만 원. 순천시 송광면 장안마을 주민 1동 27만 9천 원. 평촌마을 주민 1동 14만 1천 원. 왕대마을 주민 1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도로 인근 바다에서 승용차가 빠졌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차량을 인양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2도, 여수 4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혹한기 속에서 광양의 수산식품 가공 전문 기업이 425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식품기업인 선일물산 주식회사는 최근 광양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광양항과 접근성이 좋은 세풍항만 배후단지에 내년 10월까지 425억 원을 투자해 수출용 조미김 생산 설비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